지난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예멘 후티 반군이 18일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 2척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분쟁이 수에즈 운하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예멘 반군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최소한 10척의 그 선박을 공격했거나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덴마크의 그 머스크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그 수에즈 운하 때문에 글로벌 물류 운송에 있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의 그 최단거리 항로이고 글로벌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와 무역량의 12%를 차지합니다. 특히 그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9%인 950만 배럴이 수에즈를 통과해서 운항됩니다. 참고로 그 수에즈 운하는 수심이 얕아서 원유를 선적한 채로는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원유를 선적하기 위한 빈 선박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중동으로 오는 그 선박이 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원유를 선적한 후에 희망봉으로 돌아서 유럽으로 갑니다. 어쨌든 그 빈 배들조차도 그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임 상승은 불가피해졌고 그대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더라도 전쟁 보험료 부과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해서 운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와 그 연말 연초를 앞두고 공급망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의 영향으로 물류 관련한 주식들, 선박 관련, 해운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예멘 반군의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가격이 상승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건 다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편 그 미군은 예멘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창설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원유 가격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앙골라가 오펙 회원국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로써 그 오펙 회원국은 12개 국가로 줄었습니다. 앙골라는 오랫동안 사우디의 감산 정책에 불만을 가져왔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의 감산 결정은 앙골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앙골라의 그 산유량을 감안할 때 앙골라 탈퇴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33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결국 그 앙골라의 오페크 탈퇴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라는 그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멘 반군의 그 수에즈 운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국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한편 그 FOMC 이후 그 시장의 낙관론이 팽배해지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맴돌자 연준 위원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18일 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이 피봇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특정한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시장이 금리 전망에 있어서 연준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금리는 한동안 제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에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고르지는 않지만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완화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파킨 그 리치몬드 연 총재는 인플레가 3%로 낮아지고 현재 경기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은 이들 연준 위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년간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에 1%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년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에 1.2%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은 이번 주에 0.75%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다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한 강세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S&P 500 전망을 4,700에서 5,100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5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BOA도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4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한편 그 도이치방크하고 바클레이즈는 모두 다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BOA의 설문조사 결과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시장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그 현금 보유도 2년 내에 최저치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 경착륙을 가장 경계하고 있지만 그래도 66%가 연착륙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골디락스에 의한 그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펀드를 운영하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 21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그 유로존 11월 CPI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4%가 상승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발표된 영국의 그 11월 CPI는 전년 대비 3.9%가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4.3%였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CPI도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연초만 해도 그 10%가 넘던 그 CPI가 최근에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영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5월에 영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그 11월 CPI는 전년 대비 3.1%가 상승해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11월 그 개인 소비 지출 PCE가 그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국 사무부는 11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가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1%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PCE 지수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1%가 상승했고 1년 전보다는 3.2%가 올랐습니다.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3%가 상승이었는데 모두 다 실제 수치가 컨센서스보다 낮았습니다. 이 PCE 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이로써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을 향한 진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FOMC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번 주는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에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18일과 19일에 그 금년도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방향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당장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끈질기게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해서 일본이 금융 완화 정책을 당분간은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일 발표된 미국의 그 12월 소비자진뢰 지수가 110.7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는 104.5였는데 이걸 큰 폭으로 상회했고 전월치인 101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5개월 이내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80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9일에 발표된 그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착공도 전월 대비 14.8%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컨센서스는 오히려 0.9% 감소였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주택 착공이 증가한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싼 금리로 그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일단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3%대의 대출을 갚고 7% 수준의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규 주택으로 몰리고 있어서 신규 주택 착공수가 증가했습니다. 21일에는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4.9%로 발표했습니다. GDP는 그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총 3번에 걸쳐서 발표되는데 속보치는 4.9%, 잠정치는 5.2%, 확정치는 4.9%로 발표되어서 확정치가 약 5% 가까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주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1만 5천 건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미국 경기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반도체의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는 그 주 후반 반도체주의 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45억 5,9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01달러였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47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95달러였습니다. 마이크론은 특히 2024년 가이던스를 올리고 HBM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줘서 주 후반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한편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적으로 재생에너지 섹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금리 인하를 하기에 적합한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 연준의 피봇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